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이고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매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매 물건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물건이나 아니면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물건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해당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냐라는 거죠. 자, 그걸 갖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조합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건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룰 물건이 주거용 물건이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면은 그런 과정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합 정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서 이게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죠? 보통 왜 재건축 아파트 이제 오래돼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대부분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상가 소유주는 상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상가를 받지 않고 그죠?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것도 정관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상가에서 아파트로 전환이 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1대1이냐 아니면은 뭐 0. 몇 %냐 이런 부분도 정관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물론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죠. 시작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은 조합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참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높게 그래서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오래된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월세도 얼마 못 받고 별로 그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투자 가치가. 그런데 경매에 나오니까 1차에 그것도 지하고 막 이런데 지하 같은 경우에 별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가 대비 훨씬 높게 1차에서 아주 높은 그 감정가 대비 그 비율로 낙찰된 사건들 3건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물건 한번 경매 물건 중에 찾아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는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입찰할지 말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어떤 경매 물건에서 보듯이 뭐 권리 분석,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따지고 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만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 날, 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낙찰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의 20168 인천 중구 항동의 연안아파트 상가동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다가 지하층이고 또 뭐죠? 전용 면적이 5평도 안 됩니다. 4.611평입니다. 감정가 3천만 원이고요. 자, 그런데 1차에 6명이 입찰해서 4,111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왕 보는 김에 권리상의 하자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5일, 2009년 6월 5일 소유권 이전 매매. 자, 지금 2021년인데 감정가 3천입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5일 날 매매할 때 그 당시 거래가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2010년 11월 10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되고 아래로는 다 모두 말소됩니다. 자, 임차인 없습니다. 거의 뭐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법원에서 나와 있는 현황 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현황 조사서 보니까 본건 현황 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 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전입세대 연락하니까 전입세대 없고 그리고는 상가 사업자 등록돼 있는 임차인도 없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본건 부동산은 상가 3층 상가 건물 중에서 지하층 상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지하층 전체가 폐점한 지 오래된 상태로 아무도 입주자가 없다. 지하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현계 표시 뭐
어떤 위치조차도 뭐죠? 명확하게 뭐 그런 현황조차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건 1층 상가에 입주한 70대로 추정되는 남자분의 도움을 받아서 본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정했다. 뭐 별도 확인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냥 아예 뭡니까?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가를 감정가보다 130, 140% 육박하게 받을 때는 이 낙찰 받은 분도 어떤 그 재건축했을 경우에 뭐죠? 재건축에서 뭐 이렇게 상가를 받든지 뭐 아파트를 받든지 뭐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 정관을 확인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다면 그죠?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3월 23일 날 낙찰된 서울중앙지법 본원입니다. 2018 타경의 2197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삼성아파트, 저도 유심히 봤던 사건인데요. 상가동 G1층, G1층 이 말은 지하 이 말입니다. 자, 전용 면적은 29점 얼마 약 3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 5억 3,700입니다. 입찰 3명 했습니다. 3명 했고 그래서 7억 8천 얼마 이렇게 7억 9천 선에서 그래서 감정가 대비 147.11%의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낙찰 받고요. 일주일 뒤인 3월 30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이 5월 3일입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잔금 미납 상태입니다. 왜 미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래서 미납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사항의 하자 봅시다. 등기부 현황 볼게요. 2000년 12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그리고 2009년 6월 8일 날 근저당 윤땡땡씨, 그 다음 2009년 6월 8일 근저당 최모씨 있습니다. 이 최모씨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다 말소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3,750만원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는 뭐 봐야 하는 거죠. 그죠? 경매 시작하기 전부터 2018년 3월 19일 날 임의경매 시작입니다. 이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알 거고요. 근데 유치권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액이지 않습니까? 3,75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임차인 이렇게 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체의 점유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점유자가 있다. 자, 그때 본건 부동산 유치권자 관리인과 면담했습니다. 최소한 뭐냐면은 현황조사 나갔을 당시에 유치권자는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 신고서는 2018년 5월 30일 날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3월 19일 날 시작했고요. 경매 시작되고 나서 유치권 신고서가 이후에 약 2달 정도 지나서 들어왔는데 유치권 신고서를 꼭 먼저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매 하고 나서 이런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고 성립하지 않고의 조건에 유치권 신고서 제출이라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있었다면은 점유는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는 그렇다면은 그 진짜로 고기를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그죠? 수리를 했는지. 근데 그 수리가 임차인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수리를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는 소유자에 관련된 것 같으면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것 때문에 잔금 미납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높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을 할 때 보통 동일 지번이 있을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상가는 빼고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물건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미납을 했는지는 저도 지금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월 11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저희 멤버십 강의에서 추천 물건으로 제가 올렸던 물건인데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고
2020 타경에 338이 됩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에 여기 상가동 1층 100몇 호 이렇게 됩니다. 1층이고 8.99평입니다. 감정가 2억 4,500인데 무려 22명이 입찰에 참가했고요. 그래서 낙찰은 감정가 대비 155.51% 3억 8,1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무슨 월세 받아가지고 수익률이 아주 좋은 그런 상가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진행 중이거든요. 자,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뭡니까? 물론 상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아파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다가 있으면은 상가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 경매 나오면은 오래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상가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조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같이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는 정관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상가에서 아파트의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항목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물건 혹시 압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뭐 오래됐지만은 재건축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다. 조합이 그죠? 결정도 안 됐고 뭐 그렇다 이러면은 뭐 입지 좋은 그런 곳에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상가 있다면은 그래서 월세 받아서 뭐 이자 정도 감당이 된다면은 하나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